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해볼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공포의 검은 월요일. 공포의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증시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물가 오르니까 그거 잡으려면 금리가 올라갈 거고 또 그러다 보면 경기가 더 침체될 거다. 뭐 이런 흐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이 지금 특히 심각한데 전 세계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주말 지나고 어제 아침 9시에 열리자마자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가 됐고요.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면서 2,500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좀 걸쳤습니다. 예. 삼성전자 뭐 대장주인데 62,000원, 그러니까 6만 전자도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곧 10만 전자 될 거야 이랬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지금 6만 전자가 됐어요. 네, 뭐 곧 5만 전자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술주들 다 한참 흥행했던 것들인데 다 떨어졌고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상위 60위권까지 돼 있는 전 종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란불이 줄줄이 들어와 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4.72% 거의 5% 가까이가 급락했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을 합쳐서 88조 원이 하루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주요 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뭐 일본 니케이, 토픽스, 뭐 홍콩 한생, 대만 자취한 지수가 다 2, 3%씩 떨어졌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장이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4.68% 급락했습니다. 4.68이요? 예, 밤사이에 미국이? 예. 와, 4.68? 김준일 대표. 예, 심각하네요. 심각하고 문제는 여기에 뚜렷한 해법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증시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때문이에요. 네. 지난 10일에 발표를 한 건데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8.6%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네, 41년 만에.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15.1원이 급등을 해서 1,284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N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22엔인데 이게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건데 한마디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일, 15일에 이제 미국 현지 시간에 열리는 미국 연준에서 이제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이제 초유의 관심사인데 보통 0.5% 포인트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많이 올렸다. 예. 두 번 올릴 걸 한 번에 올렸다. 이래서 빅스텝이잖아요. 근데 0.75% 포인트로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와, 세 번에 예. 걸쳐 올릴 걸 한 번에 올리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는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뭐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0.5% 포인트 한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11월 이후로 28년 만입니다. 만약에 0.75% 포인트로 올리면은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물가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도 지금 뭐 미국도 미국인데 한국도 지금 문제죠. 지금 물가가 엄청 뛰고 있어서 지난달 30일에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이제 새 경제팀이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들이 보면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률 이거 다 해도 다 효과가 있어도 0.1% 포인트 낮추는데 밖에 안 된다라는 다 거예요. 쏟아부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식용유, 돼지고기 등 이런 거에 관세를 0% 적용하는데 이미 수입 돼지고기 90%는 관세가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이거 해도 사실 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은 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거고 뭐 개별 소비세 인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해도 1년 뒤에 나옵니다. 차가.
그럼 1년 뒤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도 딱히 지금 카드가 없다라는 거고 게다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그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와 여당이 지금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다. 뭐 이것도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전국에 만여 개 건설 현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김광일 기자. 그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저녁에 회의를 FOMC가 연다고 하니까 모레 아침 정도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우리 경제도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보니까 매일경제랑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몇 개의 좀 지표들 뭐 수입 물가, 달러당 원화 이런 것들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네. 그랬더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88%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모로 좀 어려울 것 같고 2008년 그 서프라임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를 자정으로 이제 시계를 만들었을 때 네네. 지금 상황이 10시 40분이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그 경기 그 상황이 침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10시 40분? 네. 그럼 이제 코앞까지 왔다 코앞까지 온 그런 거죠. 얘기인 예. 거예요. 저는 미국의 물가가 8.6% 올랐다는 발표 보고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8.6% 오른다는 수치를 저는 제 뉴스 진행하는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가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건 결국 시중의 돈을 다시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긴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긴축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생각하니까 다들 주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오면 주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2부에 이인철 소장 경제 전문가 연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거기서 나눠보죠. 김광일 기자. 국회 패싱이냐 정부 완박이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 뭐 대통령령 우리가 부르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일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할지 그 구체적인 지침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정부가 법을 바로 바꾸기 좀 어려울 때 이 시행령을 살짝 바꿔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변칙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의 그 인사정보관리단 만들면서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걸 시행령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당에서 아예 이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과하면은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인데 국회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회가 이 시행령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아예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이번에 바꾸자라고 한 거거든요. 이 정확히는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에 시행령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행정기관의 장이 이걸 처리하고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게 이제 바꾸는 법에 이렇게 적으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 강제 조항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요 얘기를 내가 발의하려고 한다라고 SNS에 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위헌 소지 있다 밝히면서 어제 갑자기 커진 거죠, 김준일 기자. 예. 그래서 조응천 의원 일단은 이거는 조응천 의원 개인이 발의하겠다라고 한 거고 민주당에서 당의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예, 아직은 예. 신현영 대변인이 나와서 당론은 아니다라는 예.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법이 사실은 매년 정부 때마다 국회에서 발의를 했거나 발의를 하려고 했거나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시행령 정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히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을 때 네. 그럴 때는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예. 이렇게 딱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했잖아요. 네. 거기에 시행령에다가 예산 타당성 조사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는 걸로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예타 면제. 예타 면제를 시행령에 넣었어요. 예, 시행령에 넣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냥 강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청한테 예산을 다 나눠줬는데 이것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건데 했는데 이것도 시행령으로 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 4대강 때 예타 면제는 결국 이게 아마 헌법재판소인가 어딘가 가서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시행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미 근데 막 다 진행이 된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실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이 문제가 있으면은 대법원이나 헌재에 가서 이거를 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다 효과는 다 보고 뭐 몇 년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이게 두드러졌던 게 과거에 2015년에 네. 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때 이제 여당이었죠. 여당이었는데 야당 민주당이 그때 이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네. 요 법을 같이 묶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기억나요. 배신의 정치다라고 이제 뭐 비판을 기억나요. 했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이제 여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이었던 거고 야당하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야당 당신들이 원하는 그 시행령 그거 국회가 들여다보는 거 그럼 우리가 그 합의해 줄 테니 이거 합의합시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러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레이저 쏘고 한 게 그때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까지 갔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그거를 국회에 올렸는데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불참하면서 정족수 비달로 아예 통과가 안 됐어요. 이제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행령 정치를 하는 거를 막아보겠다. 하나는 여당의 약간의 분열을 좀 일으켜보겠다. 뭐 이런 이제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검수완박법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하는 뭐 보수 언론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결정적인 거는 법무부의 인사관리정보단,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데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김건희 기자 아직 네. 당론은 아니에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 선을 그었어요. 이건 조홍천 의원 개인 생각이라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좀 여론을 살피면서 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발의만 되고 이제 결국 이제 법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매번 야당들이 원하는 거죠. 야당이 주로. 원하고 여당이 네. 받지 않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권에서는 법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이게 시행령으로 국정의 어떤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그 지선까지 다 패배하면서 지방 권력까지 다 잃었잖아요. 이제 네. 결국에는 입법 권력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서로 물러설 공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요 시행령 법안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계속 전국이 경색되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받아서 진짜로 발의를 하면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만으로도 통과가 되잖아요.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거의 99.999%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종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옛날에 찬성하지 네. 않았냐. 유승민 이렇게. 원내대표 시절에. 예,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전국의 내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연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더 깊이 있게 인터뷰로 풀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보폭 넓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단독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영화 변호인,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모델로 했던 영화죠. 네. 그거 보고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권양숙 여사는 지난번에 그 현충원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좀 답을 했습니다. 덕담을 하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어제 대화가 진행이 됐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랑 만나는 것도 좀 타진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조용한 내조라는 게 어떤 대통령실의 기조였는데 네. 이제 좀 윤 대통령을 이제 보완하는 역할로 그 자리를 어떻게 좀 10분 활용하는 역할로 기류가 좀 바뀐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첫 언론 인터뷰도 공개가 됐죠. 서울신문이랑 일주일 전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유기견, 뭐 동물 존중 이런 좀 소프트한 이슈에 목소리를 냈어요. 네. 뭐 개, 식용, 종식 쪽에 좀 힘을 싣는 워딩도 나왔고, 뭐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문화, 뭐 동물 보호 이런 쪽으로 좀 목소리를 내는 걸로 시작한 것 네. 같습니다. 어제 그 여러분 보셨어요? 그 김건희 여사가 봉하에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뭐 다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로. 근데 과거에 어떤 영부인의 이런 행보에 언론사 유튜브 생중계가 있었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대통령실도 고민될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수사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뭐 주가 조작, 뭐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이 좀 끊임없이 지적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그 전에 이전 영부인처럼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민했었대요. 예. 김준일 대표.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조사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가 60.6%,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가 31.3%, 그래서 조용하게 내조해라라는 게 2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용한 내조와 공적 활동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는 거죠. 어디까지가 조용한 내조고 어디부터가 공적 활동이냐? 어제 간 거는 그러면 그건 내조입니까? 공적 활동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은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용한 광폭 내조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뭐 넓게 갑니다. 현충일, 추념식, 중앙보훈병원, 브로커 관람, 기타 등등 해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팬카페에다가 네. 계속 사적인 사진을 해요. 그 영화 관람한 것도 대통령실에서 찍었거든요. 예. 근데 미공개 사진을 또 팬카페 강신업 변호사한테 넘겨가지고 사진 왜 공개는 팬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거예요. 미공개 사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개된 거고 있고 안 공개된 거를 그럼 왜 뭐 연예인이냐 무슨 팬카페 관리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좀 지금 이거 제2부속실을 이름은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들려고 한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공약 파기 논란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꼭 참석해야 되는 공적인 자리가 있을 거고 또 사적인 활동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제 이 경우는 사전에 공약을 했던 게 있잖아요.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보는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